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천대학교 어떤 면접 질문이 많이 있고 가천대학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천대학교 굉장히 핫합니다. 뭐 가천대는 경기도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천대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니 서울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가천대는 경기도하고 서울 뭐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그냥 경기도로 보면 좀 약간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가천대 학교를 다녀온 학생들은 좀 반해요. 왜냐하면 가천대가 딱 들어가면 학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면접 반응 비율을 상당히 좀 면접 역전율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천대 경영이 보통 다 3점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면접 5점대 초중반을 면접 뒤집어서 가천대 경영학과 보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 지원 학과에 대한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시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견해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지원 학과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법학부를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물어보는데 평소에도 그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뭘로 판단할 건 내 시사 이슈입니다. 시사 이슈를 보면서 혹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시사 이슈로 보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 좀 책을 많이 보는 건지 그 점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어, 좀그 면접에서 좀 열망을 많이 보인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열망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가천대를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 그럴 때는 가천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 자체에도 정말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느 정도 녹아들고, 그 다음에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서류평가에서 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가천대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점, 그리고 면접 때도 보여주셔야 돼요. 작년에 경영학과 갔던 학생이 이제 가천대에서 정말 그 열망 보고 그 학생과들 리허설을 8회인가 10회 정도 했습니다. 가천대 하나만 보고 기본 질문하고 가천대에서 매년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시사 이슈 다 정리해가지고 리허설하고 외웠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가천대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를 정말 보여줄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역전을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인성에서 어디에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점. 달라진 점, 그 점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 행동의 사례나 친구들과 협력하여 얻는 좋은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남을 배려하는 행동의 사례나 친구들과 협업하여 얻는 좋은 결과. 근데 저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남을 배려한 활동의 사례도 좋지만 좀 친구들과 협력해서 얻는 좋은 결과 좀 이 점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팀워크가 잘 되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한 자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주면 매우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아리에서 지원자 역할은 무엇이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냐라는 얘들이 저는 정말 뭐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답변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힘들었던 점이 답변 포인트일까요?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답변 포인트일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점들을 답변 포인트를 줘버리면은 사람이란 또 감성적인 동물이잖아요. 저도 어떤 하나씩 이거 면접 리허설 할 때 정말 자기가 뭐가 힘들고 거기 점만 중점을 두면 그 학생은 굉장히 이 애는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은 힘들었다는 점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극복한 사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했던 사례를 포인트로 두는 애들은 이 아이는 그래도 항상 세상을 밝게 보려고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자기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낌으로 받아요. 그럼 평가자는 얼마나 그 점의 느낌이 정말 잘 받았을 것인지 꼭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생활 중 자신의 가장 의미 있게 참여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는지, 또한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할 학습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는 거 있거든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 그러면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주도적에 대해서 정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외우면은 평가자가 알까 뭘까 알아요. 자기 주도 학습법은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사람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어떤 분야는 잘하고 못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자기주도 학습법이 무엇인지 그 점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고교 생활 중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매년 나오는 단골 면접 질문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근데 단점이 뭐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돼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책만 소개하면 안 되겠죠. 어떤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동기로 어떤 호기심이 채우고 싶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어떤 문구가 정말 제게 어떤 면을 감명을 깊었고 제 진로라든지 제 삶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이정표와 같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변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건 역시 똑같아요. 아까 어려운 점을 극복한 거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 어떻게 극복했냐, 이것도 답변 포인트가 단점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단점만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본다고요?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조금 뭐가 포인트죠? 극복한 것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 또 단점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단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말을 만들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저는 뭐 일을 미루는 게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행동, 어떤 실천을 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중인지 그 점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맨날 물어봅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점이 좋아서 지원했는지, 우리 대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매년 물어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이 정말 간절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이거 알고 당연히 가천대학교 인재상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겠죠. 가천대학교 서류평가 요소, 이제 제가 밑에 댓글 달겠지만 서류평가 요소가 뭐 몇 퍼센트가 가장 큰 비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가천대학교 교육이념도 아셔야 되겠죠. 가천대학교 역사 연역이죠. 그 점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천대학교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어떤 인재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읽은 책이 있으면 소개하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죠? 진로에 대한 책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진로 탐색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 그 다음에 고교 생활 중 관심을 가진 교내 활동 매우 중요하게 평가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자기주도적인 거, 교내 활동에서 정말 열심히 의미 깊은 활동들, 그 점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에서 가천대로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까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업 계획 당연히 물어보겠죠. 진로 계획 당연히 물어보겠죠. 학업 계획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전 대학교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4학년 때 뭘 배웠습니다. 그 랩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평가자 알고 싶어서 그 커리큘럼을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 호기심을 가천대에 와서 더 심화시키고 어떤 분야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소양해 나가고 그 다음 가천대에 무슨 동아리가 있던데 그 동아리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인성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또 가천대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학과와 관련된 어떤 사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뭐 다양한 학술제 같은 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하겠다. 아주 포괄적으로 좀 더 깊고 그러니까 좀 스케일 좀 있는 답변이 좀 나오시길 바라고요. 진로 계획도 저는 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쪽에서 진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가천대 졸업 후 어떤 직업마다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량과 자질을 갖추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면서도 진로에서도 더 성공, 더 이렇게 앞서 나간다라든지 선도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진로에 대한 강점. 그럼 여러분들 무엇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희망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이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어떤 역량을 좀 중요하고 어떤 소질도 나와요. 어떤 소질이 있어야 된다는 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활동 사례나 관련된 경험, 그 다음에 땡땡 여러분은 어떤 학과에 지원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관심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관심사와 관련하여 미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라는 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의 진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 점도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 목표, 심화적인 거 그런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점은 여러분들 뭐 저를 꼭 뽑아 주십시오. 또 어떤 학생은 정말 제가 가천대의 뭐 명예를 드높이는 뭐 최고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정말 가천대 오고 싶은 열망을 근거 사례 여러분들 그 뭐랄까 역량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천대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일단 반면에 여러분들의 특기가 있어요.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가 이제 팁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있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 찾아보면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해보면 정말 임팩트가 확 해요. 첫 번째 한 여학생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간호학과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내신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1차는 합격하고 보자 1차 합격했단 말이죠. 면접에서 뒤집어야 돼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뭘 할까 제가 궁금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무슨 동아리 했냐면 수어 동아리에서 수화 동아리 했더라고요. 수화 동아리. 그래서 야 너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간호사로서 정말 그 수학 좀 이런 농아를 위해서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그것을 더 수화로 한번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수화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때 평가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한 반면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정말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 있으면 또 이런 점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소개를 영어로 한번 하세요. 영어로. 식상할 것 같은데 식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해보세요라는 말이 하면 지금까지 면접 때 나왔던 대답들하고 중복이 돼버려. 그럼 식상하잖아. 그래서 식상하면 차라리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서 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뭐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학생한테 평가자한테 저는 혹시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미리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자기소개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한 평가자가 모두 오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면접으로 뒤집고 1점 커브하고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한 가지 팁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그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위에 이걸로 끝나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그랬었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본다고 그랬었죠. 그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보고 평소에 지원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테스트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시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시사를 물어봐요. 한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 관련해서 비가 많이 왔잖아. 수해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북한 이탈 주문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성 비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좀 저출산 정책, 뭐 고령화 정책, 뭐 사회 관계 서비스, 다문화 가정 등 그런 점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평소 최근 시사 이슈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된다라는 점, 이 점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직업과 진로와도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 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천대 정말 많이 희망하십니다. 정말 제주도에 있는 한 여학생도 정말 가천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간절한 여학생이 있어요. 가천대 노래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